안녕하세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정근주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자산은 적고 부채는 많고 미래소득은 불확실한 삼중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2023년 7월에 출시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적금을 유지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구조인데요. 이전에 운영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 단기 상품이었다면 청년 도약계좌는 이름처럼 도약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길게 5년 만기로 잡았습니다.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196만 명입니다.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304만 명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의 가입자 수인 286만 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데요. 가입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만기기간 축소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청년들의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최근엔 월 10만 명 가까이 가입을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입니다. 정책의 취지가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중은 제도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다만 연소득 3,600만 원에서 7,500만 원 구간의 청년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건 대상층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일각에서는 지원의 집중도와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은 주정부나 NGO가 주도해서 저축을 장려하고 일본은 장기 투자에 방점을 둡니다. 영국은 비과세 적금 계좌 ISA를 통해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싱가포르는 아동기부터 대학 교육 계좌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설계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하나보다는 생애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가입 대상 청년층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3년차 시점에서 해지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으론 중도해지 시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담이 되고 반대로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해지하도록 하면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겠죠. 그 사이 어딘가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하나하나 따로 손보는 게 아니라 청년 정책 전반을 큰 그림 속에서 연결하고 생애주기 전체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청년 도약계좌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통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책은 도입보다 운영이 어렵고 운영보다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목적과 실제 효과가 일치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혹시 청년이라면 계좌를 만들까 말까보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12일 발간된 나보포커스 112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